제가 오늘 조금 고민하다가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거를 좀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가락시장에서 10년 넘게 이제 계속 다니면서 상인들하고의 관계성에서 과일은 좋은데 저 사람하고 관계성에서 제가 신뢰가 안 되는 사람들은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물건을 내가 맛있는 걸 골라야 되고 그분들하고 관계성에서 그 관계성이 서로 신뢰가 돼야 이 물건을 비로소 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는 처음에는 뭐 무시도 당하고 뭐 이런 거 왜 없었겠어요. 저도 2013년부터 이 장사를 시작을 했고 계속 여지까지 가락시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그런 관계성에서 신뢰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한테 만약에 가락시장을 가시는 분이시라면 제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을 공개해도 좋겠다라는 좀 제 큰 결심을 해서 오늘 조금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여기서 어떤 거를 정보를 공유해주는 제 컨텐츠를 유튜브를 찍은 사람이고 전 소통을 원하기 때문에 혹시 열어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가락시장에 여기 한국청가부터 끝까지 여기 서울청가까지 5대 청가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많은 약 500군데 이상 되는 이 업체들 중에서 제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앙영서, 굿모닝으루츠, 한라청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물론 여기에는 가락시장 서울 경기가 아니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가락시장 가시는 분들이시라면 진정으로 가서 좋은 물건을 고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정색은 수입과일이고 빨간색은 국산과일입니다. 굉장히 시장 내에서도 인지도가 많이 있고 좋은 제품들을 취급하는 업체입니다. 물론 처음 가시면 텃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걸 겪었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저희 파파마켓 또 파파네 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오프라인 모임으로 오셨지만 또 이 자리가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소통할 수 있는 또 카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과창모라는 카페고요. 과일가게 창업의 모든 것이라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요것도 거기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걸어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소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 외에 Q&A식으로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드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안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그런 상호 관련성이 있는 그런 카페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제가 이따가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체들은 제 10년의 노하우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나름대로 굉장히 이분들하고 관계성이 있고 여기는 과일 맛있는 거 취급하는 업체니까 혹시 가락시장 가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네. 장사를 저도 10년 넘게 하면서 시장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몰라서 쫓겨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혼자 라면 먹다가 온 적도 많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았어요. 누가 도와주질 않았어요. 혼자서 생존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데 그 안에서 야 나진수 너 이거 이렇게 무너지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혼자 막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야 너 잘할 수 있어. 야 네가 여기서 이겨내야지. 네가 혼자서 이 상태에서 무너지면 되겠냐? 너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혼자 리마인드도 많이 하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내 스스로한테도 타이를 때도 있고 나를 질책할 때도 있고 이런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면 이게 밀물썰물이 항상 있더라고요. 내가 잘 되는 날도 있지만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가 그걸 잘 해결하느냐 이게 나만의 싸움에서 그거를 잘 너그럽게 나가는 분들이 꾸준하게 유지하시더라고요. 그 안에는 물론 나의 고객과의 신뢰성도 있어야 되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고 또 마케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맛있고 과일 맛있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그런 스스로에 대한 그런 약속, 그 다음에 내 스스로 내가 잘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물론 여기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오픈 처음이시고 오픈하실 분들이시라면 그런 부분들도 좀 각인시켜서 하시다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부터 10까지 다 설명드리면은 너무 기니까 저는 이제 요 정도 하고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여쭤봐 주시면 제가 거기서 Q&A식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따로 이렇게 공급받는 업체가 있긴 한데 네. 다양한 과일들을 좀 이렇게 가져오고 싶어서 가락에 저도 이제 저렇게 가서
문을 두드려 보긴 하는데 네네. 보통 요즘은 이제 그런 이제 중도메인 분들이 대량으로 오는 과일들을 이제 그 먼저 선점하시고 네. 저희가 이제 조그맣게 하는 곳들은 가면 물건이 보통 없거나 맞아요. 이렇게 매일 탑을 찍는 과일들 그 밑에 좀 떨어지는 과일들만 남아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업체들을 제가 방문을 해도 네. 그러니까 소량이 그러니까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아니면 어떻게 취급하지 않는 그러니까 좀 상대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미 다 과일이 나가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렇게 좀 작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일단은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시장에 너무 늦게 나가지 않으시면 물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셔도 조금 일찍 나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차피 그 전에 가도 경매 물건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4시나 5시 정도에 가시고 꾸준하게 가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파네나 파파마켓이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동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당부를 드렸거든요. 우리 그래도 제가 개최한 이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래도 저도 알고 있어요. 처음에 시장 가면 텃세 되게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들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항상 좀 꾸준하게 시장을 다니시고 좀 일찍 가시고 그리고 그런 거를 경험을 하시면서 텃세도 경험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이분들과 관계성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분 마음이 아까 리리네 더드림처럼 지금 처음이시지만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 또한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거를 못하고 포기하면 이 가게를 접게 되는 거고요. 거기가 좀 힘들지만 계속 밟고 올라가시면은 어느 정도는 그분들과 관계성이 생기면 구매하시는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저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좀 저 파파 통해서 같이 하고 왔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마 도움 주지 않을까. 아니면 저한테 말씀을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저런 데를 그 매입자를 챙길 때 네네. 산지를 통해서 과일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산지에서 사업자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럴 때 혹시 매입자를 처리할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 산지 자체에서 그 농가 쪽은요 10억 정도의 계산서가 발행이 돼도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서 발행을 안 해준 건 불법입니다.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농가에서 그 제품을 판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산서 발행은 필수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그 시골에 있어서 농가에서 직접 받는 물건이 있는데 세무사한테 의뢰를 해보니까 계좌 이체를 해주면 됩니다. 저기 받는 사람 이름, 계좌번호, 계좌 이체된 날짜, 네. 품목 이 내용을 기재를 해가지고 세무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사한테. 세무사 네. 저희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계산서 발행을 따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계산서 발행하고 효과가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 매입자료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월달에 저희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네. 대표님은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종합소득세 수수료가 네. 작지는 않더라고요. 세무사한테 네. 내는 수수료요? 네. 예. 혹시 서울 쪽은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저도요. 그 이전에 있었던 세무사랑 했을 때는 그 세무사들하고 관계성이 이게 좀 친해지기가 어렵더라고요. 뭔가 조금 저쪽이 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저쪽에서는 잘해줬다고 하고 뭐 수수료도 많이 나고 기장료 나오고 뭐 나오고 뭐 계산서 발행도 안 해주면서 그러면 막 그랬는데 제가 요번에 바꿨거든요. 요번에 바꿨는데 저는 이분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긴 해요. 저랑 연관성은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저 나신데 그 나시더라고요. 저도 좀 친한 척해서 했는데 요번에 저는 이제 면세가 아니고 과세입니다. 왜냐하면 먹거리도 팔고 그다음 과일도 팔기 때문에 면세가 아니고 과세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가세 때 오히려 환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매입 자료가 엄청 많았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환급이 들어왔길래 세무사한테 이거 받는 거 맞냐고 제가. 네,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 계산서 발행을 항상 꾸준하게 다 해요. 그냥 다 꾸주고 다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갭 차이에 의해서 뭐 금액이 더 나오고 이렇게 좀 그런데 저는 일단은 그 수수료 관련돼서는
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매출은 꽤 높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유통하는 먹거리 제품이 마진이 5%에서 7% 사이입니다. 그래서 한 달 매출이 1억은 무조건 넘어가거든요. 그쪽만, 다른 거 빼고 이쪽만. 근데 마진이 적기 때문에 그 갭에 의한 어떤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던 것 같기는 해요. 탈세하진 않았습니다. 저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과일도 전문성 있게 하고 있지만 지금 아까 우동공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싸워야 될 플랫폼은 사실 오픈마켓이에요. 오픈마켓. 오픈마켓에 쿠팡이나 이런 알리나 이런 데하고 싸우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먹거리를 조인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가다든지 아니면 제조사한테 직접 가서 저희 와이프랑 차 타고 새벽시장 갔다 오고 막 졸면서 가요, 오후에. 그래서 그 대표님들 만나서 오픈마켓에서 파는 가격보다 우리 폐쇄몰 시장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줘야지 우리가 이 시장에서 이 동네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거기서 메리트를 느끼고 이걸 판매할 수 있다. 그 전략을 조금 제조사 측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 폐쇄몰 공구 시장을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십시오. 이렇게 저도 얘기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폐쇄몰 시장은 오픈마켓 시장하고 싸워서 우리가 주부들로 하여금 그 동네에서 가격이 좀 더 메리트가 있고 맛에 대한 평가 저희도 다 먹어보거든요. 공구 상품들 저희가 샘플 시식하고 테스트하고 다 저희도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커팅하시고 선물 세트 하시는 분들은 관련성 1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매장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공구 상품에 대해서도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그런 유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인해서 하시면은 많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먹거리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먹거리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과일의 먹거리는 지금 필수 사항이 됐고 꼭 같이 운영하면서 마케팅 잘 짜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무인 판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까 이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지만 무인 판매라는 거는 그냥 무인 판매만 해서는 안 되고 만약 무인 판매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무인 판매가 있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우리 스텝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무인 판매를 유도해서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무유인 관계가 되면은 해도 됩니다. 근데 무인 기계 딱 갖다 놓고 여기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무인 판매를 권하신다면 소비자들이 직접 가서 여기는 이렇게 해야 돼. 여기가 가격이 싸.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신 다음에 무인을 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마케팅 제일 중요하고 우리 매장의 색깔이 제일 중요합니다. 맛있는 거, 손님한테 잘하는 거 누구나 다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너무 많습니다. 다 잘하는 걸 똑같이 가져가면 생존이 안 돼요. 우리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색깔을 잘 입히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가 있냐면 그 노쇼문이 많이 나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먹거리를 샀는데 그 다음날 오늘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노쇼가 나니까 그분이 뭘 하셨냐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하면서 거기서 오픈톡방에다 그걸 영상을 찍어서 그 노래 틀어놓고 추정 60분 이걸 올리셨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뭔가 마케팅을 그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거 무조건 미안해서라도 사야 되는구나. 이거 왜 안 가져가셨어요? 이렇게 노쇼하시면 저희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를 끌 수 있는 이런 그런 에너지, 그런 힘, 그런 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셔서 마케팅 잘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필요하신 과일을 미리 중도메인분한테 말씀을 하시나요? 아니면 현장 가서 직접 다 보고 구매하시나요? 양쪽 다 합니다. 왜냐면 지금 오늘 같은 날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시장에 갔는데 갔다 왔어요. 내일 가야 되는데 이거 왠지 없을 것 같아. 그 촉이 있어요. 제가 파인이 없을 것 같아. 망고가 없을 것 같아. 뭐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없을 것 같은 거는 거의 수입 과일이긴 합니다. 수입 과일은 미리 없을 것 같은 건 발주를 넣어놔요. 지금 파인 약하죠? 바나나는 그래도 지금 손에 저번 주 약했죠? 망고도 지금은 괜찮지만 한 1, 2주 전에 약했죠? 그러면 제가 그런 것들은 미리 발주 넣어서 확보를 해놓고 그때 가서 아니다 싶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빠져요. 미안하지만 제가 일단 확보는 해놓고 빠져요. 근데 그 안에는 분명히 이제 신뢰관계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국산과일 같은 경우는 주로 다 먹어보고 저도 구매하는 편이고요. 요즘 당도 측정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당도 측정기가 맞을 때도 있지만 저는 식감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당도 측정기는. 그렇기 때문에 사과나 귤 같은 거는 당도 측정기가 못 잡아요. 브릭스가 높아도 맛이 약하거나 그리고 식감이 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도 측정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사진을 찍어서 고객으로 보여주는 용도 그 다음에 내가 먹어보고 하는 건 제가 먹어보고 이 느낌으로 식감하고 이 맛에 대한 풍미를 좀 느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네. 네. 저는 강서시장이 더 가까운데 네. 가락시장 과일이 더 맛있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락시장이 꼭 답인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강서시장 나름대로의 또 그 룰이 있고 가락시장이 확실히 다양성이 많은 건 맞습니다. 근데 강서시장이 싼 건 더 싼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내가 과일을 고를 수 있는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먹어보고 내가 그거에 대한 아까도 말씀했지만 식감이나 맛에 대한 그걸 느낄 수 있을 때 잘 못 느껴요. 처음에는 이게 맛있는 것 같은데 고객은 약하대요. 그러면은 이게 맛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흔들리면은 소비자를 제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맛있다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이 될 때까지 계속 많이 테스트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전 좀 오래 걸렸어요. 5년 걸렸거든요. 왜냐면 이게 맛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비싸대요. 맛있는 걸 팔아야 되는데 비싸대요. 그럼 조금 내릴까? 그럼 내렸어요. 그랬더니 또 맛이 없대요. 그럼 또 올려야 되나?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멘탈이 내가 흔들리면 이 가게가 무너져요. 내가 확실하게 가격의 선을 딱 잡고 나는 이 정도 가격에서 싸게 팔지만 어느 정도 맛을 느끼고 팔 거야. 또는 아니야 나는 완전 하이 퀄리티로 갈 거야. 고객은 이 사람들이 이 가게에 대한 색깔이 좋으면 오거든요. 그 고객만 잡으면 돼요. 아니면은 확실하게 대중적으로 갈 거면은 조금 더 맛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낮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로 가든지 이거를 색깔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거 잡기가 좀 어려운데 그거 못하면 생존이 힘들어요. 요즘 그 공구 마켓들을 많이 말씀하신 그 오픈을 하는데 네. 이게 결국 이제 오픈 카톡방이나 밴드로 이제 관리를 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신도시나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오픈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그런 상권을 좀 보는 노하우나 이런 게 오픈할 때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오픈톡방이나 밴드나 이런 거를 60, 70 넘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정말 센스 있으신 분들은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타겟층을 한 30대에서 50대 정도로 보는 그 매장이 그쪽에 거주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주로 밖에 나가서 일만 양쪽으로 다 일하시지 않고 맞벌이가 아니고 조금 그래도 주부들은 조금 이제 아이들 케어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수준이 그래도 너무 낮지 않은 곳에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세대수도 적어도 한 5,000세대 이상 정도 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좀 되고 주차 같은 것들도 좀 핵심이긴 해요. 주차가 좀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차가 좀 안 되는 거보다 좀 되는 자리에서 하면 좋다. 저는 주차가 안 돼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손님들 맨날 와갖고 사진 찍히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장사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마케팅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과일 맛있고 뭐 내가 열심히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 과일 매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내 매장을 운영할 때 나의 그런 성향이 소비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또 중요하다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저는 자리 몫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중요하지 않다. 뭐 내가 잘하면 난다. 아닌 것 같아요. 목이 중요해요, 되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소비자들하고 소통 관계에서 마케팅 관계에서 우리 매장의 색깔을 가지고 맛있는 과일을 팔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초보적인 질문인데요. 네. 제가 이제 장사를 처음 시작하는 상황,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물건을 도매시장 가서 떼우려고 하는데 물론 그때 경매가마다 당일의 과일 가격이 다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예상가를 어느 정도 제가 계산할 수 있을까?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했어요. 보통 수입 과일은 네. 거의 화요일날 가락시장은 화요일날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통관 작업해서 화요일날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주일 텀 정도 보시면 되고 조금 긴 거는 2주 이상도 가요. 그리고 국산 과일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국산 과일은 매일매일 경매 시세가 달라지고 다만 그 다음날 쉬는 날 전날 그리고 쉬고 난 다음날 이때가 소비자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질 때가 가격이 좀 더 올라가는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가격을 어느 정도라고 확정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걸 알면 저 로또에서 1등했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뭐 복숭아가 지금 시세가 2만 원대 초반부터 3만 원까지 나온다.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근데 거기서 얼마다는 몰라요. 대략 그 정도겠구나. 네. 근데 이거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선에서 맞추고 차라리 그냥 마진폭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느냐 이제 이런 거라면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코로나 전만 해도 한 30% 이상 가져가도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안 돼요. 이게 모르겠어요. 쿠팡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과일 가격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한 25%에서 30% 사이, 30%까지 못 봐요. 진짜 못 봐요. 25% 전후인 것 같아요. 과일로 보면 먹거리는 20에서 24%, 25% 사이 그 정도. 그래서 많이 팔아야 돼요. 매장 판매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마진이 적기 때문에 남들은 그래요. 아, 매출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 돈 많이 벌겠네. 막 이러는데 생각보다 마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전략적으로 하시고 또 이렇게 매장에서 로스가 많이 나와요. 로스가 안 나오면 매장이 없어요. 아무리 매장이 잘 돼도 이 로스를 어떤 식으로 내가 처리할 거냐,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커팅 과일을 만들어서 그거를 상품화시켜서 나갈 수도 있고 지금 대부분의 그런 거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떨이도 싸게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물론 그렇게 팔아서 아 그래 떨었으니까 그냥 만족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느냐 그런 제품들을 재고 과일들을 이런 것도 핵심일 것 같아요. 과일 장사는 저희 아주 대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좋은 물건은 누구나 다 산다. 그렇지만 이렇게 재고 과일을 잘 팔 수 있는 기술이 여기서 핵심이 갈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재고가 된 과일을 어떻게 내가 상품화 시켜서 다시 소비자들한테 이게 새 상품인 것처럼 만들어서 팔 수 있느냐 이 또한 기술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내 몸이 정말로 힘들고 그래야 소비자들한테 만족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내 몸이 힘들어야 됩니다. 우리 과일은요 잠깐 사이에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안 좋아 있어요. 특히나 이 여름철에는요 습하고 덥고 이러면요 복숭아 그냥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소비자들한테 이 과일에 대해서 오늘 이런 복숭아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지금 쫀득한 상태에서 물렁하게 됐으니까 지금 아주 맛있습니다. 바로 드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빨리 물러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 빨리 드십시오. 쫀득한 복숭아라 그러면 냉장 보관을 하지 마시고 상온에 두시면 조금 더 이렇게 숙성이 되면 더 맛있어질 거예요. 쫀득한 식감을 좋아하신다면 여성분들이 좋아하시겠죠? 그렇게 드시면 되고 조금 더 단 걸 원하시면 풍미를 느끼고 싶으시면 좀 상온에 숙성시키십시오. 이런 내용들 또한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해줬을 때 반품률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이런 것도 핵심이고 이게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 그렇게 계속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못 하신 분들이라면 소비자들한테 알려줘서 확실하게 그 소비자들이 반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반품 않도록. 네,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저기 뒤에 강연 1회 강연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되고 사진 한 번만 이렇게 찍어도 되시면 괜찮으세요?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